안녕하십니까, 이말입니다. 자, 여러분, 최근에 발표된 아이폰 11 그리고 아이폰 11 프로와의 차이점, 도대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냥 뭐 가격이랑 카메라 부분만 다른 게 아닌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오늘은 아이폰 11과 아이폰 11 프로 모델들의 차이점 10가지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이폰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여기 위에서 아이폰 11 프로 혹은 2019년형 맥북 에어를 주는 구독자 이벤트를 진행 중이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자, 그럼 바로 뒤에서 이 둘의 차이점은 어떤 게 있는지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떼스! 자, 우선 첫 번째로 알아볼 건, 자, 미국 가격은 발표 때 이미 나왔으나 한국 가격은 얼마인지 제대로 나온 적이 없었는데, 최근에 한국 가격이 공개됐어요. 가장 낮은 용량만 공개되었는데, 우선 아이폰 11 64GB 모델의 경우 한국 가격 99만 원이고요. 이 가격을 토대로 봤을 때 128기가는 약 106만 원, 256기가는 약 120만 원 정도 할 예정이고요. 아이폰 11 프로 모델들 같은 경우에 64GB가 135만 원으로 나왔고, 이 가격을 토대로 봤을 때 256기가는 155만 원, 512기가는 182만 원입니다. 아이폰 11 프로 맥스 같은 경우에 64GB가 155만 원으로 나왔고, 이 가격을 토대로 봤을 때 256기가는 176만 원, 512기가는 204만 원일 예정입니다. 우선 아이폰 11과 아이폰 11 프로 모델들의 가격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기 때문에 가성비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당연히 아이폰 11으로 가는 게 맞습니다. 근데 웃긴 건 제 생각보다 이 아이폰들의 가격이 조금 올랐어요. 물론 미국 가격은 동결이지만 작년 대비 환율이 한 10% 이상 올랐기 때문에 아이폰 가격도 한 10% 비슷하게 오르지 않을까 했는데, 웬걸? 한 2% 정도밖에 안 올라서 사실 좀 많이 놀랐어요. 어쨌든 최고 비싼 모델은 200만 원이 넘어간다는 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고, 다음 두 번째로 알아볼 건 카메라예요. 아이폰 11 같은 경우에는 듀얼 카메라가 들어갔어요. 광각 카메라, 초광각 카메라. 그런데 아이폰 프로 모델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하나 더 망원 카메라가 들어갔습니다. 그저 카메라 부분에선 망원 카메라가 있냐 없냐 그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아이폰 XS를 사용 중인데, 이게 하나는 광각, 하나는 망원 카메라예요. 근데 생각보다 망원 카메라의 사용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음식 사진을 찍을 때, 멀리 있는 사진을 찍을 때 굉장히 유용하게 잘 사용하고 있거든요. 아이폰 X 이상 쓰시는 분들은 이해하실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는 망원 카메라 없는 거 쓰셨다가 아이폰 11으로 넘어가시면 괜찮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망원 카메라 있는 거 쓰시다가 아이폰 11으로 넘어가시면 뭔가 좀 굉장히 아쉬울 거예요. 왜냐? 없다가 생기는 건 굉장히 땡큐인데 있다가 없어지는 건 매우 불편하기 때문이죠. 자, 세 번째 살펴볼 건 후면 디자인이에요. 우선 가장 큰 차이는 좀 전에 말했던 것처럼 카메라 부분의 디자인이고요. 카메라가 2개인 것과 3개인 것에서 오는 차이가 매우 큽니다. 보시다시피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이폰 11의 듀얼 카메라 디자인을 선호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러나 유출된 디자인처럼 후면 카메라 바탕이 검정색이 아니고 이 뒷판과 깔맞춤을 해서 훨씬 예뻐졌다는 게 너무나 다행인 부분입니다. 자, 또 하나의 차이라면 유리의 마감이 있습니다. 아이폰 11 같은 경우 뒷판 전체가 유광인데 이 카메라 부분만 무광이고요. 카메라 테두리까지 무광입니다. 아이폰 11 프로 모델 같은 경우에는 뒷판이 전체적으로 무광인데 카메라 부분과 카메라 테두리 부분이 유광이에요. 사실 이 부분이 있잖아요, 저는 너무 고급스럽게 보이고 너무 예뻐 보입니다. 이 유출될 거랑은 진짜 하늘과 땅 차이라 좀 뽐뿌가 엄청 왔는데 이미 주문은 해놨거든요. 제가 그 카메라 부분 디테일하게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할 예정이고, 어쨌든 저는 이미 이 뇌이징 뿐만이 아니라 이 눈이징 까지 돼버렸습니다. 제 눈엔 너무나 예뻐 보인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 자, 네 번째 알아볼 건 색상이에요. 자, 아이폰 11 같은 경우 블랙, 화이트, 옐로우, 그린, 라벤더, 프로덕트, 레드가 있습니다. 아이폰 11 프로 같은 경우에는 스페이스 그레이, 실버, 골드, 여기에 더해서 미드나잇 그린이라는 색상이 추가됐고요. 자, 전체적으로 아기자기하고 예쁜 느낌, 그리고 전작과 좀 비슷한 느낌은 아이폰 11이고요. 전체적으로 조금 더 고급지고 더욱 새로운 느낌은 아이폰 11 프로입니다. 그리고 측면 처리가 아이폰 11은 알루미늄 무광이고요. 아이폰 11 프로는 스테인레스의 유광입니다. 자, 색상은 이 정도로 차이 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다섯 번째 알아볼 건 디스플레이와 베젤이에요. 자, 이 부분은 진짜 굉장히 큰 차이니까 여러분 집중하셔야 됩니다. 아이폰 11은 6.1인치 LCD를 탑재했고, 아이폰 11 프로는 5.8인치와 6.5인치 OLED를 탑재하고 있는데, 우선 해상도에서 굉장히 큰 차이를 보여줘요. 아이폰 11 프로 같은 경우에 2436 곱하기 1125 화소로
458ppi이며 굉장히 디스플레이가 좋은데 아이폰 11의 경우 최근 논란이 됐던 이 갤럭시 노트 10의 HD급 해상도 이거보다 더 낮은 해상도를 보여주기 때문에 저처럼 눈이 민감하신 분들은 만족도가 좀 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한 LCD와 OLED의 명암비는 하늘과 땅 차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아이폰 11은 1400대 1의 명암비고요. 아이폰 11 프로는 무려 200만 대 1의 명암비를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몰입도 자체가 다르다는 거예요. 또한 밝기도 아이폰 11은 625 니트이고 아이폰 11 프로는 800 니트이기 때문에 햇빛 아래에서 혹은 밝은 곳 아래에서도 더욱 잘 보이는 게 아이폰 11 프로 모델들이고요. 그리고 둘의 소재 차이 때문에 오는 진짜 제일 중요한 차이는 뭐냐면 바로 베젤이에요. 자, LCD 특성상 베젤이 넓을 수밖에 없어서 아이폰 11은 꽤나 넓은 베젤을 보여주고요. 반면 아이폰 11 프로는 OLED이기 때문에 굉장히 적은 베젤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디스플레이는 아이폰 11 프로 모델들이 압살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마치 뭐 유딩과 데딩의 차이 이 정도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고요. 자, 어쨌든 6번째 살펴볼 건 배터리예요.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아이폰 XR의 경우 배터리 성능이 너무나 좋았어요. 그런데 다행인 건 아이폰 11으로 업그레이드 되면서 배터리 시간이 1시간 추가돼서 기존 16시간 동영상 재생 시간에서 17시간으로 늘어났습니다. 근데 놀라운 건 말이죠. 아이폰 11 프로예요. 저는 이 부분이 진짜 혁신일 정도로 너무나 발전해서 깜짝 놀랐는데 기존 아이폰 XS도 배터리 시간 괜찮았거든요. 동영상 재생 시간 14시간 정도였는데 이번에 아이폰 11 프로로 업그레이드 되면서 무려 약 배터리 타임이 30% 증가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수치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왜냐? 사이즈는 똑같은데 배터리 수치가 30% 늘었다. 이거는 내부 설계를 진짜 미친 듯이 잘한 거예요. 애플은 외부 디자인뿐만 아니라 내부 디자인까지 굉장히 예술적으로 만드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기존에도 빈틈이 한 군데도 없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어떻게 만들었는지 외계인을 얼마나 갈아 넣은 건지 대단한 배터리 성능을 보여줍니다. 아이폰 11 프로 맥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기존에 동영상 재생 시간 15시간이었는데 20시간으로 무려 5시간이나 업그레이드 되어서 이게 바로 혁신이 아닌가? 사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배터리 타임이 중요하신 분들은 아이폰 11 프로 쪽으로 가는 게 정답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다음 7번째 알아볼 건 수리비예요. 자, 수리비의 경우 최근에 공개가 되었는데 아이폰 11은 앞유리가 깨졌을 때 수리비 26만 4천원 그리고 아이폰 11 프로 같은 경우에 앞유리가 깨졌을 때 수리비 37만 4천원 아이폰 11 프로 맥스 같은 경우에 앞유리가 깨졌을 때 44만원이에요. 굉장히 비싸다고 생각하시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왜냐? 아이폰은 뒷판이 깨졌을 때 노답인 거예요. 뒷판이 깨지면 리퍼를 받아야 됩니다. 그럼 얼마냐? 사실 요거는 공개가 안 됐어요. 근데 작년 모델 기준으로 봤을 때 아이폰 11은 52만 8천원 아이폰 11 프로는 72만 6천원 아이폰 11 프로 맥스 같은 경우에 80만 3천원입니다. 잘 깨지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아이폰 11 쪽으로 가시는 게 이 위험도를 좀 줄이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다음 8번째 알아볼 건 충전기예요. 자, 이것도 꽤나 중요한 문제죠. 아이폰 11의 경우 도대체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기본 제공 충전기로 5W를 넣어줘요. 충전 속도 한마디로 답이 없습니다. 이건 진짜 답 없는 충전 속도고 다행인 건 아이폰 11 프로 같은 경우에 기본 제공 충전기가 18W입니다. 만약 아이폰 11을 구매하신 분들 중에 아이폰 11 프로 모델처럼 빠른 충전을 원한다? 그렇다면 애플에서 충전기와 C2 라이트닝 케이블을 추가로 구매하셔야 되는데 가격이 만만치 않아요. 18W 충전기 같은 경우에 39,000원이고요. C2 라이트닝 케이블 같은 경우에 25,000원이기 때문에 두 개 합치면 총합 64,000원입니다. 그러니까 64,000원을 더 주셔야 아이폰 11 프로 모델 같은 고속 충전을 할 수 있다. 이 부분도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9번째 알아볼 건 크기와 무게예요. 자, 저처럼 이렇게 한 손 사용이 중요하신 분들은 주목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아이폰 11의 경우 6.1인치 디스플레이에 세로 150.9, 가로 75.7, 두께 8.4mm이고 무게는 194g인데 이는 최근에 발표된 갤럭시 노트 10 6.3인치 모델 요거랑 비교한다면 세로도 크고 가로도 크고 심지어 두껍고 무겁기까지 한 수치예요. 분명 디스플레이 사이즈는 갤럭시 노트 10이 큰데 전체적인 크기나 무게는 아이폰 11이 훨씬 더 무겁고 큽니다. 자, 그리고 아이폰 11 프로 같은 경우에 5.8인치 디스플레이에 세로 144, 가로 71.4, 두께 8.1mm이며 무게는 188g입니다. 아이폰 11 프로 맥스 같은 경우에 6.5인치 디스플레이에 세로 158, 가로 77.8, 두께 8.1mm이며 무게는 226g입니다. 자, 무게가 전작들에 비해 상당히 올라갔어요. 안 그래도 무거웠던 이 아이폰, 근데 더 무거워졌기 때문에 무게에 민감하신 분들은 참고하실 부분이고 그나마 가볍고 작은 폰을 원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아이폰 11 프로로 가는 게 맞고요. 적당한 거를 좋아하시면 아이폰 11, 큰 거를 좋아하시면 아이폰 11 프로 맥스로 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10번째 알아볼 건
방수예요. 자, 아이폰 11의 경우 IP68 등급의 기준은 당연히 충족합니다. IP68 등급은 수심 1m 이상에서 30분 이상 버텨야 되는 건데 아이폰 11의 경우 무려 2m에서 30분을 견딜 수 있게 향상이 되었고요. 더 대박인 건 아이폰 11 프로 모델들입니다. 요거는 IP68 등급은 물론이고 아이폰 11보다 훨씬 높은 무려 수심 4m에서 30분을 버틸 수 있게 설계되었습니다. 사실 그 방수 부분 같은 경우에 2m인지 4m인지 이게 뭐 실생활에서 그렇게 큰 차이를 보여줄 것 같진 않고요. 어쨌든 방수 성능이 굉장히 궁금하니까 아이폰 11 프로를 구매하면 방수 성능 테스트를 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아이폰 11과 아이폰 11 프로 구매에 앞서서 여러분들은 어떤 성향인지 어떤 걸 선택하셔야 되는지 쉽게 알려드리기 위해 영상을 만들었고요. 아무쪼록 도움이 되는 영상이었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제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거나 유익했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여기 아래 제 얼굴 보이시죠? 이거 누르시면 바로 구독되니까요.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 좋아요와 댓글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꼭이요. 지금까지 IT 크리에이터 MR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